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프로입니다. 오늘도 SK 하이닉스 주주분들 위해서 영상 준비하였습니다. 어제 7% 정도 급등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대감이 조금 많이 나타나셨을 텐데, 오늘도 다시 한번 7%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매수 사이드카가 발생할 수 있을지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 전에 일단은 SK 하이닉스 채권 투자 돌연 변경, 주주 환원 앞두고 자금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약간 궁금해지는 부분인데, 채권 쪽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자기 변경을 했거든요. 이게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을지 제가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지금 시장 흐름 먼저 체크해 드리고 이 장기적 관점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일단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제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요런 소식이 나왔었는데, 어제 보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7% 높게 급등하였거든요. 그래서 코스피에도 다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는데, 오늘도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을지 조금 궁금해지는 상황이에요. 이제 어제 밤에, 수요일날 이제 밤에 9시 반에 이제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CPI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미국에 요 부분이 3.4%로 발표가 됐어요. 예상치에 부합하는 부분으로 이제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그 전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오늘 밤에 또 PPI가 발표가 됩니다. 이거는 소비자 물가 지수고 PPI는 생산자 물가 지수예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나오는 원가 자체가 얼마만큼 올라갔는지 그 부분이 측정되는 게 나오기 때문에 CPI에 나중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요. 뭐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있다가 이 PPI가 올라가면 여기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에 발표하는 PPI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7% 넘게 급등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PPI 때문에 약간 보수적인 관점에서 움직임이 나올지, 요거는 조금 지켜보셔야 돼요. 근데 시초가는 확실히 좋을 겁니다. 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야간 선물에서 3% 정도 상승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적용돼서 시초가가 이제 형성이 될 건데,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거의 한 3, 4%, 3%에서 4%대 정도 올라서 시작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많이 뭐 1, 2%대에서 상승을 시작한다, 이러면 오늘 약세로 조금 끝날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도 오늘 뭐 3%에서 5%대 이상 시작을 해야 조금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데, 그 부분이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조정을 한번 주고 PPI 확인하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PPI 확인하고 나서 쭉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오늘 관심 깊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것도 9시 반에 발표해요. 그렇게 이제 전달을 해드리고 차트를 보면서 조금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왼쪽에 있는 화면이 SK하이닉스고 오른쪽이 삼성전자입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요 구간에서 잘 맞춰주고 올라오는 부분들이 조금 발생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장기 이평선인 121선을 뚫고 올라와서 마무리를 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한참 모자르거든요. 뭐 한 여기서 4% 5% 올라와야 121선이 올라가는 부분인데, 요걸 따라잡으려고 하면 여기 구간까지는 물려줘야 돼요. 160 한 7만 원? 요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여기 구간까지 만나는 건데, 이게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졌는데 올라갈 때는 지금 회복력이 많이 더디거든요. 이런 거는 확실한 상승 추세가 잡혔을 때 한꺼번에 끌어올리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런 대폭락장이 한번 발생하고 나서 회복력이 나오는 건 그나마 그 안전하다라고 판단되는 종목에 더 많은 수급이 미리 쏠립니다. 먼저 쏠려요. 그리고 나서 뒤늦게 회복되는 부분들이 조금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구간에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가 여기를 뚫고 다시 한번 올라간다 한다고 했을 때 얘는 한참 밑에 있잖아요. 그때부터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SK하이닉스도 따라가는 그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염려치 않으셔도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구간, 여기 구간을 121선을 돌파해서 위로 올려줄지 이런 식으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격대로 제가 봐드리면 조금 161만 원 정도 되겠네요. 161만 원, 2만 원? 162만 원 정도는 확실히 올려줘야 됩니다. 162만 원 정도는 여기 올려줘야 121선 위에 서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나온다라고 하면 확실하게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걸 한꺼번에 뚫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PPI 발표하는 거 나서 좋은 이게 PPI 수치 자체가 낮게 나오면 PPI가 낮게 나오면 확실하게 얘는 162만 원 이상에서 시작해서 빠르게 따라 올라가는 부분들이 발생할 겁니다. 어제도 흐름을 보신 분들은 조금 느끼실 거예요. 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조금 차이가 조금 느껴지시나요? 지금 10분봉을 제가 해놨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요 부분부터 많이 치고 올라갔죠. 요 부분이 시간으로 봤을 때 11시에요. 딱 11시 분부터 확실하게 상승세가 더 크게 그려졌는데 얘를 봤을 때는 여기에요. 네. 좀 차이가 좀 보이시나요? 여기 구간이 11시였고 여기 구간이 11시였습니다. 여기선 조금 올라갔고 마무리한 부분에 반해서 SK 하이닉스는 쭉 치고 올라갔죠. 여기서부터 엄청나게 치고 올라가고 빠질 때는 많이 빠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어제의 만약에 상승세가 삼성전자가 뭐 7%대까지 올라가지 않고 뭐 3%대, 4%대에서 머물렀다라고 하면 얘는 거의 보합이나 1% 상승해서 마무리를 쳤을 거예요. 근데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더 크게 갈 것 같으니까 뒤늦게 따라갔거든요. 시간이 조금 시간차를 두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수급이 두 번째로 들어옵니다. 두 번째로 지금. 바로 들어오지 않아요. 삼성전자처럼. 지금 현재 시점은 그래요. 첫 번째로 삼성전자의 수급이 더 많이 쏠리고 이 인식 자체가 이제는 완전 상승 추세로 바뀌고 흐름 자체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면 뒤따라서 약간 후발주자로 지금 치고 나가고 있어요. 못 가는 상황에서. 그런데 마무리할 때 보면 크게 움직인 날은 거의 비슷하게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크게 못 가는 날은 삼성전자만 좀 치고 나가고 SK 하이닉스는 하락세로 끝나거나 거의 뭐 얼마 약반등에 그치는 흐름이 조금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 추세가 완전히 바뀌려고 하면 흐름 자체가 여기 이상은 뚫고 올려줘야 됩니다. V자 반등에서 추가 하락이 나왔던 이 구간을 뚫고 넘어가 줘야 이 구간부터는 흐름이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이 심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받아들이시면 충분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도체 시장이 좋아진다. 라고 했을 때 저점에 투자해야 될 건 SK 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보다 수익률 쪽으로는 더 크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보다 지금 SK 하이닉스가 수익률 쪽으로는 더 좋을 수 있는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다. 요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게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뭐 중기적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뭐 이걸 뭐 한 2, 3개월 보겠다, 뭐 더 길게 보겠다, 3개월 이상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지나고 보면 SK 하이닉스가 수익성이 훨씬 더 올라와 있을 겁니다. 이 저점 대비해서. 예, 그렇게 바라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보실 건데, 이미 200만 원대 이상에서 사신 분들 많을 거예요. 200에서 250 사이에 사신 분들이 가장 많을 건데, 그런 분들은 지금 얘 못 간다고 해서 뭐 삼성전자로 지금 눈 돌릴 상황은 아니고요. 여기 구간에서 조금 매수를 더 잡아 놓으시면 빠르게 올라올 거니까 조금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마음 편안하게 갖고 계시고, 그런 현상이 조금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통 매매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그런 착각들을 조금 하거든요. 왜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막 오를까? 근데 이 돌아가는 심리를 여러분들이 조금 잘 모르셔서 그러신 거니까 조금 이번 기회 지나고 나면 조금 하나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빠르게 조금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건져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 많이 배우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요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사이드카를 발동을 했고, 요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SK 하이닉스가 채권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에 직전에 이제 변경을 하는 상황들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주주 환원을 해주겠다라고 했잖아요. SK 하이닉스가. 이게 3분기에 발표를 한다고 했습니다. 3분기 발표면 이제 7월달, 8월달, 9월달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안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변경을 하는 부분들은 이 채권 투자에 들어갔던 많이 들어가려고 했던 돈을 채권 투자를 하지 않고 지금 현금성 자산으로 많이 지금 갖고 있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급작스럽게 보게 되면 발행 하루 전에 투자 계획을 변경하고 있다. 채권 투자에 들어가려고 했던 돈을. 그 부분을 지금 계획 변경하고 있다. 반복되면 시장에 신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하이닉스랑은 크게 상관없어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뭐 직접적으로 사겠다라고 확약 걸었던 물건들은 뭐 다 샀습니다. 채권을. 그 외의 부분들은 뭐 하루 전에 이제 안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SK하이닉스가 일부 투자를 발행 직전 적격 철회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한마디로 지금 SK하이닉스가 현금성 자산이 지금 더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거거든요. 또 바로 직전에 이렇게 발생했다는 거. 근데 주주 환원을 앞두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특별 배당 나갈 거거나 자사주 소각하려면 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배당 줘야 되고 이러면 현금성 자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멈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조금 발생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상황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9월달 안에 발표를 할 거니까 저는 지금이 투자하기 가장 적격인 상황이라고 봐요. 발표하는 상황에서는 이미 올라갈 만큼 올라와 있을 거거든요. 그 전에 지금 8월달에 많이 사두셔야 8월달에 9월달에 올라가는 이 수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다 받을 수 있을 겁니다. 9월달 가서 확인하고 사야지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기대감이 이미 다 올라갈 거예요. 어찌 됐던 간에. 9월달 발표 나면 더 올라가기보다는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주주 환원 얼마만큼 해주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고 이게 주주 환원이 뭐 생각보다 얼마 하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들면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부터 매수를 하셔야 된다.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자사주 매입 소각에 쓸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아니면 배당을 주기 위해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다라는 이제 부분들이 좀 있는 거고 규모를 조금 보게 되면 요런 내용들도 있어요. SK하이닉스의 투자 중단이 곧바로 발행사의 자금 조달 차질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래서 크게 뭐 SK하이닉스가 주로 매수한 채권은 다른 기관의 투자 수요도 상대적으로 탄탄한 우량물에 지금 채권 투자가 들어간 부분인데 이 부분으로 봤을 때 SK하이닉스가 상당한 수요를 많이 다 했었죠. 뭐 20조 가까운 돈을 바로 채권 투자를 진행을 했던 부분들인데 요걸 봤을 때는 지금 보세요. 얼마 정도 이제 88조예요. 2분기 말에 현금성 자산이 88조. 불과 3개월 전보다 33조 6천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예. 당장 설비 투자나 주주 환원에 사용하지 않는 금액 은행 여금에 하는 것보다는 채권에 놓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한 건데 33조가 늘었다는 거예요. 3개월 전보다. 88조까지 올라왔다는 건데 얼마만큼 주주 환원을 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건데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300조의 돈 폭탄이 떨어질 전망이다. 삼전하고 하이닉스 개미들 기대감이 폭발한 까닭이 무엇일까? 삼전은 뭐 200조가량을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라고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SK 하이닉스는 어떨지는 조금 궁금해요. 보면 보세요. 삼성전자는 3년간 700조에 대해서 주주 환원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냈고 미래에셋증권에서는 보면 하이닉스는 지금 현금 쌓아놓은 게 173조까지 누적이 되었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삼전하고 닉스는 같은 돈을 벌더라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제한적일 거예요. 삼전은 사실상
거의 몇십 년 동안 수익성이 엄청나게 좋았던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수익을 엄청나게 발현했던 회사인데 여러분들 기억 못 하시겠지만 SK하이닉스는 어때요? 10년간 적자였어요. 10년간 적자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꼬라박았던 회사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먹고 살만해졌는데 이걸 많은 부분을 주주들한테 바로 환원해 줄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10년 동안 빚쟁이였어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빚쟁이였어요. 정말 힘들게 살다가 한번 대박이 났습니다. 뭔가 사업을 해서 대박이 하나 났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억을 벌었다 칩시다,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마이너스 인생을 살다가. 근데 한 사람은 여기는 이제 B예요. A는 삼성전자인데 A는 거의 10년 동안도 굉장히 부자였어요. 엄청나게 부자였고 탄탄대로를 걸어왔어요. 삼성 같은 경우. 그래서 엄청 쌓인 돈이 많았어요. 원래 100억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죠? 이번에 또 대박이 났습니다. 새로 한 사업에 또 대박이 나서. 그래서 얘는 150억에 250억이 됐어요, 돈이. 예를 들어서. 원래는 100억이 있었어요. 100억이 있던 사람인데, 이번에 대박이 쳐서 150억을 벌어서 250억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얘는 100억을 벌었어요. 근데, 전에 뭐, 적자 났던 거가 빚쟁이였잖아요. 갚았어요. 한 30억 갚아요. 그럼 얘 70억이 남았어요. 근데 이번에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얘네들한테 직원들한테 돈을 더 줘야지 라고 지금 나와요. 얘는 250억이 있잖아요. 얘에서는 풀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지금까지 탄탄대로였었기 때문에 지금 일회성 사업이 대박이 난 게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고 A 업체는 B라는 사람은 진짜 힘들게 하다가 이번에 한번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정말 큰 돈을 벌었어요. 큰 돈을 벌어갖고 이거를 다 나눠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다음 플랜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반도체가 끝난 이후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으로 주주 환원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이 회사 입장에서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네. 왜냐면 삼전이나 하이닉스 있으면 삼전은 많은 부분을 뭐 배당으로 풀어준다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회사로서는 많은 돈을 벌면 많은 배당이 나가고 또 이번에 특별 배당 나가고 뭐 자사주 소각하고 뭐 이런 부분들 발생하게 되면 회사에서 리스크가 계속 잡혀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걸 조금 나눠주면 내가 100을 벌었으면 이걸 뭐 20을 나눠주고 가는 거랑 계속적으로 내가 100을 벌었는데 이번에 뭐 10을 나눠주고 가는 거랑 같아요, 여러분들? 번 거 중에 이렇게 나눠주고 가는 게 적어야지만 이 회사는 나중에 더 탄탄대로로 갈 수 있고 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일시적으로 주가를 부양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주주 환원을 많이 해주면 그거 보고 막 매수 막 들어오니까. 근데 회사의 그 장기적 관점에서는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 관점으로 크게 뭐 진짜 내가 3년이고 5년이고 더 크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요렇게 주주 환원 많이 가는 것보다 내가 강성 주주가 되겠다, 뭐 소액 주주까지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주주 환원이 좀 적게 나가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나가는 것보다 일정 부분에 맞춰서 나가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그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대 기억하셔서 SK하이닉스 162만 원 돌파하지 못하면 돌파는 못할 겁니다. 내일 돌파해야 돼요. 가격이. 이 가격대만 확인하시면 돼요. 내일. 위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상승 흐름은 굉장히 좋게 나올 거고 200만 원까지는 바로바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200만 원 넘어가면 그때부터 흐름 더 좋아질 수 있다. 삼성전자보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오늘 영상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